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여행 블로그나 가이드북, 현지 정보 같은 것들을 토대로요. 스페인 남부의 보석 같은 도시죠. 말라가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양의 해안, 코스타 델 솔의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해변이랑 날씨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피카소의 고향으로서 그 예술적인 정취, 또 깊은 역사, 그리고 정말 침샘을 자극하는 음식 이야기까지 매력이 정말 넘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이 말라가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말라가가 언뜻 보면 그냥 뭐랄까 평범한 휴양 도시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파고들수록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기원전 페니키안인들이 도시를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로마, 또 이슬람 제국의 중요한 항구였고 근현대의 아픔까지 간직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그 다층적인 매력을 음식, 볼거리, 즐길거리, 또 실용 정보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여러분을 거의 말라가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말라가라는 도시 기본적인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항구 도시. 아까 말씀드린 태양의 해안이라는 이름값 제대로 하는 날씨.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정확합니다. 연중 맑은 날이 한 300일에 달하고요. 겨울에도 낮에는 꽤 온화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와, 300일이요? 네, 열흘은 물론 덥고 건조하고요. 괜히 북유럽 사람들이 겨울 추위를 피해서 이쪽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죠. 위도는 사실 우리나라 청주랑 비슷한데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훨씬 따뜻한 거죠. 그리고 그 친절한 현지인들이랑 어우러진 활기찬 도시 분위기, 또 여유로운 해변의 매력, 이걸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역사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어요. 자료 보니까 정말 여러 문명이 거쳐갔더라고요. 페니키아부터 시작해서. 네, 그게 바로 말라가의 깊이를 더하는 부분인데요. 기원전 한 8세기, 그때쯤 페니키아인들이 말라카를 세운 게 시작이고요. 그 후로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중요한 항구 도시로 성장했죠. 그리고 8세기부터는 이슬람 세력 하에서 말라카로 불리면서 그 알 안달루스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포도랑 건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했고요. 하지만 15세기 말 그 카톨릭 왕국의 재종복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함락되면서 1487년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이런 역사의 층위가 도시 곳곳에 특히 건축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카사바 요새나 그 로마 극장 유적 같은 걸 보면 그 시간에 좀 실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알카사바 바로 옆에 로나 극장 유적이 딱 붙어 있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런 다양한 역사만큼이나 언어에도 좀 특징이 있다고 들었어요. 안달루시아 사투리. 네, 안달루시아 특유의 억양이 있죠. 가장 큰 특징은 단어 끝에 오는 S 같은 자음을 종종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노스 디아스, 안녕하세요를 약간 부에노 디아처럼 발음하거나 숫자 도스, 이를 그냥 도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재밌네요. 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현지 문화를 느끼는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도시까지 그리고 도착해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교통편을 좀 알아보죠. 공항 접근성은 좋은 편인가요? 아주 편리합니다. 말라가 코스타델솔 공항 AGP가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공항이고요. 특히 유럽 안에서는 저가 항공 노선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라이언에어 같은 걸 이용하면 꽤 저렴하게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저가 항공 이용 팁이 여러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기차나 버스는요? 스페인 다른 도시에서 들어갈 때. 스페인 내 다른 도시에서 오신다면 고속열차 AV가 좋은 선택이죠. 마드리드에서는 한 2시간 반, 세비야나 코르도바에서는 1시간 정도면 말라가 마리아 삼브라노 역에 도착해요. 장거리 버스도 물론 많긴 한데 마드리드에서 6시간 이상 걸리니까 시간 여유가 없다면 아무래도 AV가 낫습니다. 시내 교통은 어떤가요? 자료들을 보면 공항에서 시내 가는 방법으로 버스랑 전철을 많이 추천하던데요. 네, A번 공항 직행버스 4유로도 괜찮지만 세르카니아스 근교 전철이 있어요. 그 C5호선 타면 1.8유로에 한 13분, 훨씬 저렴하고 빠릅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시내에서는 버스 노선이 꽤 잘 되어 있고요.
트램도 일부 구간 운행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르카니아스 C1, C2 노선은 근교 해안 도시나 내륙 도시로 나갈 때 유용하고요. 교통권은 뭐 1회권보다는 10회권이나 시간제 티켓이 유리할 수 있고 관광을 좀 많이 하실 거라면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랑 관광재 할인이 포함된 말라가 카드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근데 사실 구시가지 중심부는 그냥 걸어 다녀도 괜찮다 이런 의견도 꽤 많았어요. 맞아요. 주요 명소들이 대부분 그 구시가지 안에 모여 있어서 날씨만 좋다면 뭐 충분히 걸어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좁은 골목길의 매력을 느끼기엔 걷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가장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여행의 꽃이죠. 바로 음식. 말라가 음식, 특히 해산물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그럼요. 지중해를 바로 끼고 있으니까 신선한 해산물은 뭐 기본이죠. 그리고 말라가 사람들은 재료 본연의 맛을 좀 즐기는 편이라서 복잡한 조리보다는 그냥 튀김, 프리투라, 나 철판구이, 플랑차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요리하는 걸 선호해요. 보케로네스라고 부르는 작은 멸치튀김은 정말 대표적이고요. 안달루시아답게 올리브 오일도 아주 듬뿍 사용합니다. 스페인 하면 역시 타파스. 말라가 타파스 문화는 좀 어떤가요? 제가 본 자료 중 하나는 타파스 크기가 3종류나 된다고 하던데요. 타파, 메디아, 라시온.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문할 때 보통 타파는 작은 접시, 메디아는 중간 크기, 라시오는 좀 큰 접시, 그러니까 여러 명이 나눠 먹기 좋은 양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는 곳에서는 타파나 메디아로 여러 가지를 시켜서 맛보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죠. 식당 형태도 다양한데요. 카운터에서 가볍게 즐기는 타스카, 좀 더 푸짐한 요리랑 와인을 파는 보데가나 타베르나, 그리고 해산물 전문점인 마리스케리아가 있어요. 해변가의 치링기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 정어리 꼬치구이가 그렇게 명물이라면서요. 모래 위에서 굽는다고. 바로 에스페토스테 사레디나스. 네, 이건 진짜 말라가 예전의 상징과도 같아요. 긴 꼬치에 정어리를 여러 마리 꿰어서 그 모래 위에 배 모양으로 만든 화덕 있죠? 거기 장작불에서 구워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해변가 식당인 치링기토 가시면 꼭 맛봐야 할 메뉴죠. 와, 상상만 해도 맛있겠는데요. 와인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달콤한 말라가 와인이 유명하고 심지어 피카소도 즐겨 마셨다고요? 네, 맞아요. 모스카텔 품종으로 만든 스윗 와인이 아주 유명합니다. 시쿠조로 마시면 딱 좋죠. 자료에도 언급된 안치구아 카사데 과르디아? 거긴 익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반인데요. 가면 거대한 오크통에 직접 따라주는 전통 방식의 말라가 와인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정말 뭐랄까?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야, 분위기까지. 정말 많은 맛집 정보가 쏟아졌는데 이걸 뭐 다 가볼 순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가진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이런 경험을 원한다면 여기 가봐라.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고르기 힘드니까 몇 가지 테마로 한번 묶어보죠. 우선 정말 독특한 현지 분위기를 원한다면 단연 엘틴테로예요. 여긴 메뉴판이 없고요. 웨이터들이 간 만든 요리를 막 외치면서 돌아다녀요. 그럼 손님이 손짓으로 적어줘 이렇게 주문하는 진짜 무슨 생선 경매장 같은 분위기죠. 와, 그거 진짜 재밌겠는데요. 약간 정신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는데 경험 자체는 아주 특별해요. 그럼 정통 안달루시아 요리, 좀 제대로 된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요? 그럴 땐 현지인들한테 인기 있는 곳을 가야죠. 메손 마리아노나 코르티오 데 페페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곳들은 전통적인 레시피를 좀 고수하고 분위기도 아늑해서 제대로 된 안달루시아 가정식을 맛볼 수 있어요. 특히 코르티오 데 페페는 숯불구이 요리가 아주 일품입니다. 아, 숯불구이 좋네요. 다만 인기가 많으니까 예약하고 가시는 편이 좋아요. 타파스바 중에서는 어디가 좀 인상적이었나요? 자료에는 엘핀피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던데 근데 또 너무 관광지스럽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엘핀피는 뭐 알카사바 바로 근처라는 위치적 장점도 있고 유명 인사들 사인이 담긴 그 와인통들 덕분에 확실히 명소이긴 합니다. 분위기도 아주 활기차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좀 많죠. 그래서 좀 더 로컬 느낌, 현지인들처럼 즐기고 싶다면 라트랑카 같은 것도 좋아요. 거기서 베르무트나 쉐리 한 잔 곁들여서 타파스 먹으면 아주 오래된 느낌의 정겨운 바예요. 오, 라트랑카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해변에서 정어리구이 말고 신선한 해산물을 제대로 즐길 만한 곳은 어디가 좋을까요? 소호 지역에 있는 루스 메이소스가 해산물로 꽤 유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곳이에요.
아니면 아예 아타라사나스 중앙시장 안에 있는 바들 있죠. 거기서 신선한 해산물 타파스를 맛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시장 구경도 하고 저렴하게 맛도 보고 일석이조죠. 아, 시장 안에 봐. 그것도 좋은 팁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날이나 분위기 있는 식사를 원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미슐랭 언급된 곳들도 있던데요. 네, 벨루가라는 곳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곳인데요. 특히 쌀 요리, 그러니까 아로세스가 유명하고 분위기도 꽤 세련됐어요.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의 타파스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베도블레도 좋은 선택이고요. 와, 이렇게 딱딱 정리해 주시니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럼 꼭 먹어봐야 할 메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어리 숯불구이, 에스페토스테 사르브나스, 해산물 튀김 모듬 프리투라 말라게냐, 그리고 마늘새우 요리인 감바스 알라히오. 또 뭐가 있을까요? 더운 날씨에 좋은 차가운 토마토 수프, 가스파초도 빼놓을 수 없고요. 문어 요리, 풀포도 스페인에서는 꼭 먹어봐야죠. 그리고 의외의 발견일 수 있는데 에르피치 데 카이라는 곳에 새우 튀김 케이크, 토르티타스 데 카마로네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별미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디저트로는 토르타 로카라는 전통 케이크도 한번 시도해볼 만하고요. 듣기만 해도 배부른 느낌입니다. 자, 이제 먹는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말라가에서 뭘 보고 즐길 수 있을지 좀 살펴볼까요? 역사 유적부터 미술관, 자연까지 정말 할 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라가는 정말 낮과 밤 모두 지루할 틈이 없는 도시입니다. 우선 역사 유적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언덕 위에 있는 히브랄파로 성, 카스텔로 데 기브랄파로 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알카사바예요. 히브랄파로 성에서는 말라가 시내랑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고요. 알카사바는 잘 보존된 이슬람 요새인데 아름다운 정원이랑 건축 양식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아까 말씀드린 로마 극장, 유적도 바로 그 옆에 있고요. 대성당도 빼놓을 수 없죠. 그 외파리 여인이라는 별명이 참 재미있었어요. 라만키타. 맞아요. 라만키타. 한쪽 종탑만 완성되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죠. 말라가 대성당은 내부도 정말 웅장하지만 그 지붕 투어를 통해서 바라보는 도시 풍경이 또 색다릅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피카소의 도시답게 미술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피카소 미술관이랑 생가박물관, 이 두 곳 다 가볼 만한가요? 그럼요. 피카소 미술관, 무세오 피카소 말라가는 피카소 유족들이 기증한 컬렉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작품 세계 전반을 좀 볼 수 있고요. 피카소 생가박물관, 무제오 카사나탈 피카소는 그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 이야기를 엿볼 수 있어서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함께 보면 피카소라는 인물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 외에도 파리 퐁피두 센터의 분관인 퐁피두 센터 말라가, 또 19세기 스페인 회화 중심의 카르멘티즘 미술관도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동차랑 패션을 같이 전시하는 좀 독특한 박물관도 있던데요? 그건 어떤가요? 아, 자동차 패션 박물관, 무세우 아우토모빌리스티코 이 델라모다 말씀이시군요. 네, 클래식 자동차랑 각 시대별 오트코트류 의상을 함께 전시해서 좀 의외의 조합인데 꽤 흥미롭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연과 휴식을 즐길 만한 곳은 역시 해변이겠죠? 네, 그렇죠.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말라게타 해변이 접근성이 좋고요. 좀 더 조용하고 로컬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동쪽에 있는 페드레갈레호 지역 해변도 좋습니다. 아니면 항구 옆에 길게 이어진 말라가 공원에서 열대 식물들 사이를 산책하는 것도 좋고, 자전거를 빌려서 강 하구의 자연보호구역까지 가보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액티비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플라멩코 공연은 정말 꼭 봐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정통 플라멩코 공연 관람은 정말 강렬한 경험이 될 거예요. 켈리페 같은 곳이 평이 좋더군요. 아랍식 목욕탕인 함맘 알 안달루스에서 여행의 피로를 푸는 것도 좋고요. 소 지역 같은 데서 수준 높은 거리 예술 작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푸드 투어나 쿠킹 클래스 같은 것도 인기가 있고요. 축제 이야기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8월의 말라가 축제, 그 페리아 데 말라가나 크리스마스 조명이 그렇게 유명하다고요? 네, 8월 축제 때는 정말 도시 전체가 일주일 동안 낮이나 밤이나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라리오스 거리에 펼쳐지는 그 화려한 조명쇼가 정말 유명해서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예요.
여행 시기가 맞는다면 꼭 경험해 볼 만하죠. 와, 말라가 자체만으로도 며칠은 정말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근교로 잠시 눈을 돌려볼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자료에 론다, 미하스, 네르하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 세 곳이 가장 대표적인 당일치기 여행지죠. 아찔한 누에보 다리가 상징인 론다, 언덕 위의 하얀 마을 미하스나, 좀 더 동쪽에 있는 또 다른 하얀 마을 프리힐리아나, 그리고 유럽의 발코니 전망대가 있는 해안 마을 네르하까지. 다 매력이 달라요. 한 여행자분 자료 보니까 론다의 풍경이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라나다나 코르도바는 당일치기로는 좀 아쉬울까요? 거리상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가능은 합니다만 아람브라 궁전 그라나다나 메스키타, 코르도바 같은 핵심 명소만 제대로 보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소 1박 이상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스릴을 좀 즐기신다면 예약이 필수인 카미니토 델 레이, 협곡 트레킹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알찬데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 쇼핑이나 경비, 숙소 같은 현실적인 정보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죠. 기념품으로는 역시 하몽인가요? 하몽은 스페인 여행의 필수 기념품이죠. 특히 도토리를 먹여 키운 이베리코 베오타 등급이 고급이고 맛도 정말 좋습니다. 엘코르테 잉글레스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가면 다양한 종류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진공 포장된 걸 사면 가져오기 편리하다는 팁이 유용해 보였어요. 하몽 칩 같은 것도 간식이나 선물용으로 좋고요. 그 외에 질 좋은 올리브 오일, 또 말라가 스윗 와인도 좋은 선택입니다. 의류나 소품 쪽은 어떤가요? 자라가 저렴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특히 키즈라인. 네, 맞아요. 스페인 브랜드인 자라, 특히 키즈 라인이 저렴하고 예쁘다는 정보가 있었죠. 그리고 알레오피나 미니소 같은 그런 펜시점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여행 경비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한 자료에서 6일 일정에 1,000유로에서 1,200유로 정도로 언급했던데 이게 좀 현실적인 수준일까요? 그건 항공, 숙박, 조식을 제외한 순수 활동비, 식비, 약간의 유흥비 기준이었으니까 참고만 하셔야 해요. 개인의 여행 스타일, 특히 식비나 어떤 액티비티를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르베이아 같은 고급 휴양지까지 일정에 넣는다면 예산은 더 필요할 거고요. 카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지만 작은 가게나 시장 같은 곳을 위해서 비상용 현금 한 200에서 300유로 정도 준비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새겨드릴 만합니다. 숙소는 선택의 폭이 꽤 넓어 보이던데요? 호텔부터 호스텔, 아파트까지. 네, 정말 다양해요. 최고급 파라도로 호텔부터 멋진 부티크 호텔, 또 가족 여행객에 좋은 아파트형 숙소, 저렴한 호스텔까지 선택지가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성수기에는 꼭 미리 예약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단기 임대 숙소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가 여행 시 이것만은 주의하자 하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전반적으로 안전한 도시지만 기본적인 소지품 관리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특히 길거리에서 로즈마리 같은 걸 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결국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리고 남부 스페인의 햇살은 전문 상상 이상으로 강렬하니까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는 정말 필수입니다. 편한 신발도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시에스타 시간, 보통 오후 2시에서 5시경인데 이때 문 닫는 가게들이 꽤 있으니까 미리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말라가의 A부터 Z까지 샅샅이 훑어본 느낌입니다. 단순히 그냥 태양과 해변의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역사와 예술혼,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활기 넘치는 미식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네요. 히브랄파라 성에서 본다는 그 풍경, 엘틴테로의 그 시끌벅적함, 피카소의 발자취에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말라가의 진짜 매력은 그냥 유명 관광지를 이렇게 딱딱 찍는 것 이상으로 골목길을 한번 걸어보고 현지인들처럼 타파스를 즐기고 또 해변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바로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말라가가 정말 미식, 역사, 예술, 휴양 등 어떤 여행자의 취향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말라가에 간다면 어떤 순간을 가장 기대하시나요?
아침 일찍 아타라사나스 시장에서 맛보는 그 신선한 해산물 타파스일까요? 아니면 해질녘 히브랄파라 성에서 바라보는 붉은 노을, 혹은 안티구아 카사데 과루디아에서 맛보는 달콤한 말라가 와인 한 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말라가 여행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탐험을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